연예인 같은 외모,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취향, 모델 같은 수트핏, 그리고 우수한 학력과 화려한 이력까지. 여기 월요병에 지친 출근길을 환하게 비추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나타난 그의 정체는 TX 별로라니까. 괜찮다니까. 들어오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오늘부터 비서팀으로 출근하게 된 방수현입니다. 비서. 놀랍도록 완벽한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은 한 장의 이력서 때문이었습니다. 방수현, 나이 34. 어린 친구가 경력이 상당히 화려하네요.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금융회사, 부동산 시행사, 아이돌 기획사까지. 스펙이 장난 아닌데요? 아이돌은 이분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얼굴에 학력은 심지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완전 사기캔데요? 사기캔지 사기꾼인지는 이제부터 알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의뢰인분께서는 왜 이 정도 직급의 직원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는 건지, 저희한테 조용히 알아봐달라고 의뢰까지 하시면서요. 저보다 더 막강한 줄을 잡고 있거든요. 네? 줄이라면? 저희 회사 대표이자 제 언니요. 자매였어. 그러니까 가족 경험이구나. 언니는 저랑 어릴 때부터 극과 극이었어요. 아빠. 내 친구들 중에 차 없는 애는 나밖에 없다니까. 아빠.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미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는데 페라리 하나 못 사줘? 부잣집인가 보다. I promise. If you buy me a car, I won't party at all and study very hard. Dad, please. Okay?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지? 또 사주나 봐요. 아빠 고마워. 사랑해. I love you. 얘들아, 달려보자. Let's get drunk, bro. Let's get drunk. 저랑 달리 어리광도 심하고 뭐든 자기가 돋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아버지의 사랑도 지갑도 독차지했죠. 그렇게 기부 입학에 돈 주고 산 졸업 논문으로 유학생활을 보낸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돈을 펑펑 써제끼면서 놀 때 언니가 좀 철이 없네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자식이 되려고 애썼어요. 다르네. 커피까지 쏟고 호소. 그런데 언니랑 저 둘 다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대표 자리는 언니가 차지하게 됐죠. 맞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문제는 언니가 대표직에 올라앉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 실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방 빼라고 하시네요. 여기 다른 분이 쓰실 거라고. 다른 분 누구요? 뭐 하자는 거야? 새로운 비서실장이라니? 그만 좀 잔소리해라. 대표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갈아치운 게 뭐가 문제라고. 어떻게 문제가 아니야.
한 실장님, 우리 아버지 20년이나 모신 분이야. 그런 분을 어떻게 한순간에 내치고 딴 사람을 안 치냐고. 그것도 한참 어린애를. 나이는 어려도 경력은 이전 비서실장님보다 훌륭해. 어? 기다렸다는 듯 이력서를 내미는데 외모며 스펙이며 경력이며 완벽하더라고요. 황당할 정도로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아, 새로운. 어머. 나가. 뭐야? 이게 말이 돼? 왔어요? 대표님. 아이, 둘이 있을 땐 하나야 해도 되는데. 보는 눈들이 많잖아. 조심해야지. 둘이 있는데 어때요? 안 들려? 왜요? 비서가 대표한테 반말을 해요? 그 비서 채용된 이후로 비서 업무를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의전 업무는 밑에 직원들한테 다 떠맡기고 자긴 종일 대표실에 틀어박혀서 언니랑 속닥거리는 게 다예요. 대체 거기서 뭔 짓을 하는 건지. 그 정도면 확실히 보통 사이가 아닌데 뭐지? 애인인가? 모르죠. 형부 몰래 만든 애인일 수도 있고 결혼했잖아. 형부 몰래. 결혼했구나. 예, 결혼했어요. 아님 짐작대로. 짐작대로? 오빠 선수거나. 언니야 그쪽 바닥에서는 소문난 VVIP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다고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 비서 들어온 이후로 직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너무 많아요. 명분이 없으니 자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걱정이네요. 뭐 하던 남자길래 언니가 이런 황당한 가짜 이력서까지 만들어줘가며 옆에 두려고 하는 건지.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억울하게 대표 자리 뺏기고도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저렇게 걱정하는 거 보면. 걱정이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지. 에? 아까 한 얘기 못 들었어? 언니가 노는 동안 자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댔잖아. 오너 리스크만큼 끌어내리기 좋은 명분은 없지. 오, 자매의 난. 그럼 그 비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표 자리가 바뀔 수도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진짜 불륜이면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의 회사에 불시착한 수상한 비서의 정체는 뭘까? 저 녀석이 궁금해. 의뢰인 언니의 불륜 상대? 아니면 짠. 공사에 성공한 오빠 선수? 뭐가 됐든 확실한 건 평범한 비서는 아니라는 것. 스펙 사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는 그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고 그 비서의 이력서 속 대학교의 같은 과 동문과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직장 동료 등을 수소문해 탐문에 들어갔고 이거 합성 아니죠? 원본 맞죠? 그래요? 놀랍게도 이력서가 진짜라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회사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요. 실제로 근무했던 거 맞더라고요. 학교도 진짜고요. 와, 뭐야? 스펙에서 나오는 약간 거만함인가? 말도 안 돼. 유흥업소 선수일 거란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그 수상한 비서의 이력과 학력은 진짜였죠. 그리고 언니랑은요?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셨어요? 그게요. 왜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깔끔하달까? 이상하게 깔끔한 건 뭐지? 언니분께서 회사를 빠져나와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서가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수상쩍게요. 자, 대표님과 비서가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눌지. 익숙한 불륜의 냄새가 나죠? 내 말이 그림은 불륜인데 왜 가까이 뭐? 뭐라 딱 걸렸어. 확실히 대표와 비서 간의 일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계속 지켜보면 뭔가 걸리겠다 싶었죠. 그런데 결정적이다 싶은 순간마다 아무 짓도 안 하더라고요. 어디론가 가는구나. 회사라서 조심하는 건가 싶어서 따라가 봤는데요. 저기 나오는구만. 야, 뭘 저렇게 많이 산 거야? 저게 다 비서 건가? 밥 먹고 차 한잔하면서 데이트 즐기고 명품관에 들러서 언니분이 그 비서에게 명품을 잔뜩 사주는 것까지 봤어요. 또 운전을 대표가 해. 그런데 호텔이다. 같이 들어가면 빼박이지. 막상 호텔에 도착해서는 그냥 헤어지더라고요. 깔끔하게. 잠깐만요. 이거 불륜 아닌데? 그러니까 불륜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뒤로도 계속 지켜봤는데 이 두 사람 분위기만 보면 분명 뭔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나 이런 경우 진짜 처음이라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쪽에서 눈치챈 건 아니고요? 아이, 그랬다면 오히려 몸을 더 사리고 만남을 피했겠죠. 그런 낌새는 없었어요. 수상한 냄새는 풍기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비서의 정체와 의뢰인 언니와의 관계.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의뢰인은 결국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사님께서 제 방엔 어쩐 일이세요? 오늘 퇴근하고 약속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나랑 저녁 식사할래요? 저녁이요? 까탈스러운 우리 언니 옆에서 열심히 의전하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기질 못한 것 같아서. 제 일인데요, 뭐. 술은 좀 해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뜻? 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취할 수도 안 취할 수도. 짠. 아, 언니랑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직 고민하던 때에 친한 분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아, 소개. 우리 언니 이쁘죠? 애엄마인데.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남자도 많이 따르고. 남자 많이 따르는 쪽은
이사님 같으신데. 아, 농담 못하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재밌네요. 따라드리겠습니다. 어머. 뭐한? 손이 참 예쁘시네요. 1대1로 만나 비서의 정체를 밝혀보려고 했던 의뢰인. 하지만 별 소득 없이 술만 마시다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 머리 아파. 그 자식 술 세네. 취하게 하려다 내가 다 취했잖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을 찾는 다급한 전화.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이사님, 빨리 회사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설마 어제 그 장면 사진 찍힌 거 아니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실장님 오늘 병가 내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비서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했을 거라고요. 어머. 인사팀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방비서를 왜? 에?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그런데 일단 신고 접수가 되면은 이 조사를 하긴 해야 돼서요. 그리고 피해자가 워낙 구체적으로 증언을 해서 와우. 진술서입니다. 눈물 연기까지? 어젯밤 이사님께서 갑자기 저녁을 먹자고 하셔서 제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수현 씨는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해? 네? 진짜 알았어. 그러면은 나 같은 스타일 어떠냐? 어? 그랬다고? 아, 네.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마시는 거야? 어? 이사님이 술을 강요하고 언제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해봤냐, 이것도 성적인 판타지가 있냐 등등 제가 가보겠습니다. 성적 모욕이 느껴지는 질문과 음담패설을 하시더니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손이 진짜 섹시하다. 완전 반대되는 진술이네. 완전 반대예요. 이 남자 진술대로라면 이게 맞죠. 맞는데 저거는 전무님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스킨십을 하고 잠자리를 강요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기억과 다른 비서의 진술서. 게다가 의뢰인이 가장 충격받은 대목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을 사람은 회사에서 단 한 명. 그건 바로 야, 실화나! 언니의 계략인가? 대표님 지금 손님이랑 점심 약속 있으셔서 잠깐 나가셨는데요. 아예 싹을 자르려고. 그렇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언니가 시킨 거야? 뭐가? 비서한테 나 성추행으로 신고하라고 언니가 시킨 거냐고. 지가 사고 쳐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우면 결혼을 하든가 연애를 하든가 하지. 밑에 사람을 건드리면 어쩌자는 거니? 그것도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 것만 보며 샘을 내더니
아, 골 아파. 섭섭하겠지만 가족이니까 확실하게 해야지. 이사회에서 말 나오지 않게. 그 비서 데려온 이유를 이제 알겠네. 무슨 이유? 벌리는 사업마다 족족이 다 말아먹으면서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그렇게 불안했으면 진작 내려오지 그랬어. 이딴 식으로 추잡하게 견제하지 말고. 아무리 이 사이가 신경이 쓰여도 그렇지. 어떻게 언니가 싼 똥 뒤에서 묵묵하게 치워주고 있는 동생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긴 소리 하지 마. 내가 널 왜? 네가 뭐라고? 이사들은 내 편으로 돌아서고 있고 평생 빽이었던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야 좀 내 눈치가 보이나 보지. 내 목 뺏어갔던 거 도로 뺏길까 봐. 더럽게 이딴 짓을 해? 동생한테?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 야, 프로젝트 몇 개 성공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네 언니이기 전에 회사 대표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언니나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비서의 정체를 밝히려다 역풍을 맞은 의뢰인은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직위가 해제됐고 출근을 할 수 없게 됐죠. 그 후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 그때 이제 그날 CCTV죠. 많이 취했네. 이 사람 멀쩡하고.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룸 안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치겠네 진짜. 저 그날 일 진짜 전부 다 기억하시는 거 맞죠?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아무리 취해도 필름 절대 안 끊기는 스타일이에요. 저 전부 기억해요. 전부 다. 손이 참 예쁘시네요. 외로우신 것 같고. 그게 다였어요. 취하게 해서 뭐 좀 캐내볼까 하고 술을 좀 많이 마신 건 맞는데 그 자식이 술이 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난 게 전부예요. 제 전부를 바쳐서 일한 회사예요. 저 절대 못 물러나요. 이런 식으로는 더더욱이요. 어떻게든 밝혀내주세요. 이 비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아직 명확하게 안 밝혀졌잖아요. 쉽진 않겠지만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진짜 취해서 실수한 거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일단 의뢰인의 말을 믿어야지. 탐정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렵다. 아, 제일 어려운 게 성추행 누명 증거 잡는 건데 확실한 현장 증거도 없이 무슨 수로 밝혀내요. 팀장님, 혹시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못 건진 의뢰는 처음이라 오기가 생기네. 뭐가 있을까? 그래도 작정하고 24시간 쫓아다니다 보면 뭔가 먼지라도 나오지 않겠어?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잠입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잠입해서 이제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좀 보겠다. 아, 예, 15층이요. 네. 어디 계시나? 아, 예, 거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어떻게 됐어요? 누명 증거는 좀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럼 대신 다른 걸 찾았습니다. 다른 거요? 그게요. 일단은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 중에 성추행 누명에 대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신이사님이 방 실장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닌데? 입 조심해. 방 실장님 귀에 들어가면 너도 잘린다. 무슨 소리예요? 못 들었어? 요즘 회사의 진짜 실세는 방 실장님이라는 소문. 성추행 터지고 나서 신이사님 출근 안 하시자마자 오른팔 다 잘라내고 있는 게 다 방 실장님이라잖아. 게다가 신이사님 해임 처리되고 나면 그 자리 방 실장님이 앉는다는 얘기도 돌고. 소문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동생을 내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비서한테 그렇게까지? 아니야. 진짜인 것 같은 게 내가 사실은 며칠 전에 본 게 있거든? 차 갖다 드리러 대표님 방에 들어가는데 대표님 자리에 실장님이 앉아있고 대표님이 실장님 어깨를 주무르면서 막 아양을 떨고 있더라니까. 많이 뭉쳤다. 아 여기 봐봐. 여기 진짜. 여기? 진짜요? 그래. 소문에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그냥 연인 사이가 아니라 완전히 주종 관계 같아. 주종 관계요? 주종 관계. 뭐가 있어 둘이. 확실히. 그래도 별론데. 진짜 소문대로더라고요. 어쩌면 언니분과 그 비서의 관계가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강한 뭔가로 엮여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비서와 주종 관계로 얽혀 있는 듯한 사람이 언니분 한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지? 알아보니까 자산운용회사 임원, 시공회사 오너, 관공서 고위 공무원, 로펌 대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동산 큰손 사모님까지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점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닌데 딱 하나 인상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냐? 하나같이 그 비서에게 웬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이력서? 수표? 정보. 언니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대체 일개 평범한 비서한테 이 사람들이 짤짤맨 이유가 뭘까요? 이 봉투는 또 뭐고요? 로비스트. 로비스트 시행사업 성공시키려고 막 여기저기 청탁하고 아니면 산업 스파이. 스파이요? 대표가 자기 회사 기밀을 자기 손으로 넘긴다고요? 회사를 매각하려나? 의뢰인 몰래? 매각이요? 아무튼 좀 더 봐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 냄새가 나긴 하는데. 비서 방엔 가봤어?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요. 저기 있다, 종이. 봉투. 뭐예요? 아줌마? 쓰레기 비우려고요, 쓰레기. 제 방은 치우지 마세요. 네. 앞으로도 제 허락 없인
여기 청소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추는 게 많아. 평소에도 청소부든 직원이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래서 다들 대체 일은 안 하고 저 안에서 뭘 하나 모르겠다는 말들이 많았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나 본데. 그쵸? 내일 마침 저녁에 혼자 외근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근. 비서가 대표 없이 홀로 외근이라. 자, 저렇게 비밀이 많으면 분명히 뭔가 뒤가 구린 거예요. 그렇게 다음 날 자, 이제 기회다. 이제 기회입니다. 비서가 외근 나간 틈을 타서 저희 실장이 그 방에 들어가 보기로 했고요. 비서가 왜 혼자 외근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자료 같은 거를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 없을 거예요. 것 같아.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걸리면. 아, 진짜 궁금하긴 하다. 저 녀석 정체가. 어디로 외근을 가시나? 저는 그 비서가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봤습니다. 그렇지. 이거 쫓아가야지. 그래야지, 그런 그래야지. 거지. 쫓아가고.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고. 저 스펙으로 어떤 꿍꿍이를 벌이고 있을지. 근데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외진대인데. 자, 내렸어요? 어디 가냐? 산업 스파이 아니야, 진짜? 뭘 전달하는 건가? 전달? 부동산 개발 정보 이런 거 막 서로 주고받나? 봉투에 문자도 안 보이네. 그래, 쉽게 나올 리가 없지.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어요.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왜? 틈? 뭔데?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저 위에 뭐 있다. 뭐야? 마약. 마약? 마약? 그거 아니야? 미신 주술. 탐정님, 제가 방을 뒤지다가 뭘 발견했는데 이게 뭘까요? 그 내가 할 말인데? 네? 저게 왜 저기서 나오냐? 뭐야? 그래! 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 건 바로 저 뭐야? 부자. 어머. 뭐 저주하는 그런 건가? 그런가 봐. 비방을 한다고? 응? 박수무당. 그게 비서실장 방수연의 실체였어요. 무당이었어. 아, 새로운.
왔어요? 대표님. 아, 둘이 있을 땐 하나야 해도 되는데. 보는 눈들이 많잖아. 조심해야지. 둘이 있는데 어때요? 안 들려? 왜요? 할매가 어디서 쥐새끼가 돌아다닌다는데? 쥐새끼? 이게 뭐한? 손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손금 보는 손금 거였네, 보여요, 진짜. 진짜로. 아, 저러면서 손금을 보는 거예요? 손이 참 예쁘시네요. 그동안 그 비서가 언니분과 여러 계통의 사람들에게서 받은 봉투는 생, 년, 월, 일시가 들어있는 일종의 사주단자 봉투였어요. 세상에. 거기에 의뢰인 분의 것도 있었고. 어머. 저주를 내리나 보다. 그러니까 비방을. 예. 저희가 더 파보면 성추행 누명을 해명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후 저희는 박수무당과 의뢰인의 언니 그리고 얽혀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좀 더 알아보았고 마침내 전말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그러면 동생은 어쨌건 철저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그렇죠. 이사님. 뭐야? 노크도 없이 갑자기 왜 들어와? 왜라니? 너희 완벽한 비서가 점사 안 봐줬어? 오늘 내가 쳐들어올 거라고? 취임식 때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네 어쩌네 하더니 아 진짜 그게 무당 경영이셨어요? 야,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의뢰인 언니와 박수무당 두 사람 관계의 시작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쓰러지고 대표 승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아, 그나저나 아버지는 좀 어떠셔? 점점 안 좋아지시 뭐. 아, 왜 하필 이런 때에 진짜. 아, 왜 저래? 쟤 이번에 또 말아먹었대. 처음부터 그 부지는 내가 영 아니라고 했잖아. 그 오피스텔 분양률 한 30%는 돼? 아이씨. 너 그냥 속 편하게 회사 두나한테 넘겨. 넌 재산이나 상속 받고 걔 일 잘한다며. 절대 안 되지. 야, 그 기집애가 대표 자리에 앉으면 내 목부터 칠 건데. 그리고 회사는 첫째가 물려받아야지. 능력은 되고? 아, 몰라. 아, 짜증나. 아, 씨. 야, 나가 너네. 아, 나가라고. 아, 나 진짜 나 완전 폭망이야. 어떡해. 잘 좀 알아보고 하지. 자. 뭐야 이게? 우리 남편 회사 얘 때문에 재미 좀 봤잖아. 누군데? 비서. 비서? 겸 박수무당. 무당? 원래 명문대 나와서 시행사 다니던 앤데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다나 봐. 근데 그 신당에서 손님 받는 거 말고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영업을 하는데 좀 독특해. 하이브리드 MG 무당이랄까? 신하나 이사님? 아, 안녕하세요.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PT 수업이 늦게 끝나서. 괜찮아요. 앉으세요. 말씀드린 건요? 무슨 말씀? 봉투 여기요.
오피스텔 들어설 부지 땅 주인 사주랑 제 사주, 아버지 사주요. 시행사 다니던 시절에 쌓은 부동산 정보랑 인맥들을 꽤나 갖고 있었나 봐. 거기에 터랑 터주인 기운 봐주고 사주팔자 봐주는 신바를 더해서 될 사업 안 될 사업 딱딱 찍어주고 도움될 만한 인맥을 연결해준다는 거지. 그게 비싸? 어때요? 어지간한 인맥 아니면 안 봐주니까 잘 보여봐. 또 알아? 대표 자리 네 거로 만들어줄지? 아, 너무 특이하다. 그 사업 걱정하기 전에 네 몸부터 걱정하시라는데요? 할매가? 네? 욕심에 비해 능력이 안 따라줘서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갑상선 쪽에 뭐가 있다네. 진짜 갑상선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게 됐다는 의뢰인의 언니. 그렇게 의뢰인의 언니는 박수무당의 열렬한 신봉자가 됐고 부적으로도 안 돼.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대표로 취임하게 된 후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거액의 연봉과 파격적인 우대를 약속하고 그 박수무당을 자신의 비서로 이직시킨 것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을 회사에 들인 후 점점 더 비서에게 의지하게 된 의뢰인의 언니. 왔어요? 아니 왜 이런 데서 보자고 해. 회사는 아무래도 듣는 기가 많으니까.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안 돼. 응?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아 그 동생 뭐가지 쳐달라는 거잖아. 뭐 살 날리고 그런 건 내 전공 아니야. 다른 무당한테 부탁해 그냥. 아니 저번에 동생 사주 봐줬을 때 나랑 상극인 쥐새끼 사주라고. 독해서 뭔 짓을 해도 내 발목 물고 안 떨어질 거라고 그랬잖아. 안 그래도 이사들 눈치가 동생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서 진짜 불안해 미치겠는데. 어떻게 좀 해줘봐요, 응? 응? 웬입으로? 아이, 내가 이런 거 맨입으로 부탁한 거 본 적 있나? 아, 오랜만에 호텔 가서 스파 받으실래요? 스파 그것도 할매가 좀 좋다는데? 콜? 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치는 거죠. 손이 참 예쁘시네요. 그치만 이런 건 안 좋아하시죠? 알면 놔줄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만나고 있어요? 걔 운 어떤 거 같아요? 얼굴이나 손금이나 뿜어내는 기운 무지 좋아. 용신 대원까지 받쳐주고 있으니까 얘 잘하면 대표님 목도 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씨, 진짜? 근데 그 기운이 딱 작년까지. 올해부터 좀 떨어지네. 특히 그 억울하게 구슬당한 게 딱 좋은 시기로 들어섰어. 뭐 예를 들면 남자 문제라든지. 자기가 작업 칠 거니까. 살을 안 날리고 이제 자기가 다른 방법. 저것도 살이죠, 일종의. 그치. 어젯밤 이사님께서 차마 입에 그렇게 언니의 사주를 받은 박수무당은 의뢰인을 끌어내리기 위해 성추행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와, 내가 무당한테 당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기요, 박수 씨. 내 기운은 좀 어때? 좋아 보여? 그동안 왜 엉뚱한 부지를 사들이고 말도 안 되는 시행 프로젝트에다가 돈을 쏟아 붓나 했더니 저 무당이 그래? 그거 하면 회사 잘 된다고? 믿을 걸 믿어야지. 이 회사가 아버지한테 어떤 회사인데 어떻게 홀랑 미신에 넘어가가지고는. 야, 내가 무슨 바보니? 미신 믿고 무작정 큰 사업 맡기게? 이분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랑 인맥 활용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야. 거기에 신의 도움을 약간 받는 것뿐이고. 그리고 내 비서가 무당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불법도 아닌데. 불법이 아니라고? 저 무당이 갖고 있는 정보력, 인맥, 그리고 신발로 회사 돈 빼돌리고 있는 거면서? 회사 돈 빼돌려? 알아보니까 그동안 이 사진들 몰래 알차게 해드셨던데? 땅 주인한테 터 기운 안 좋다며 부동산을 차명회사에 싸게 매각시켜서 비싸게 되팔거나 회사 기운 좋다며 아는 시공사 들이밀어서 계약 체결하고 공사비 부풀려서 리베이트 챙기고. 대단한 성공을 이뤄냈던 사람들이 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그래? 어디서 들은 헛소문이야?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감사팀에서 확인하겠지. 감사 들어가는군요. 감사팀에서 이제 뭐 가만 안 있지. 섭섭하겠지만 언니 말대로 가족이니까 더더욱 확실히 해야지. 안 그래? 야! 야! 너 이거 안 해? 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후 의뢰인은 성추행 누명을 벗고 회사로 복직했고 어떡하냐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자, 감사팀이죠? 오. 회사기 때문에. 그럼요. 예. 대표님 협조해 주시죠. 빠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시켰어? 저 야, 대표님 화장실 뭐 하는 겁니까? 야, 니들 당장 그만 안 둬? 나가! 안 나가? 두 사람은 배임 횡령죄로 나란히 조사를 받고 법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니를 밀어내고 마침내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된 의뢰인. 하나뿐인 핏줄과 혈투 끝에 왕관을 쓴 그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